오늘 이 시간은 제가 약속드린 바대로 앞에 여러분들 영상 이끼섬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대마도 이끼섬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건데요. 지금도 창원 쪽에서는 대마도가 우리나라 땅이라고 창원시의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한 번씩 한 번씩 대마도를 방문하는 그런 기념 행사를 합니다. 하지만 왜 대마도가 지금 한국사로 편입이 안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 인식을 해야 됩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오늘 영상이 대단히 여러분들께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말 그대로 바다의 역사를 지금 한국은 무시하고 지켜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대마도도 일본의 영토로 영원히 굳어질 수 있는 배경을 우리 스스로가 지금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동해가 일본해로 바뀐 지 말 그대로 아무리 지금 우리 국민들이 거기가 동해라 하더라도 국제사회는 일본해로 지금 표기를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외교고 로비의 힘이죠. 대한민국은 있어야 될 역사도 지키지 않고 이런 역사를 지키는 사람을 사이비 역사라고 주장하는 한국사학계가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북공정도 당하고 일본의 역사 침탈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못하고 지금 그들의 논리에 따라가는 입장인데요. 오늘 여러분들 대마도가 틀림없이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은 옛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인정이 되죠. 인정이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땅에도 지명이 있는 것처럼 바다에도 뭐입니까? 바다에도 고대 역사에서도 그 영향력을 미치는 지명을 붙입니다. 그 지명의 역사를 지켜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일본은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철저하게 대마도하고 현해탄을 말 그대로 누구나 지금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마도 현해탄은 말 그대로 일본 땅, 일본 영토지, 일본 바다지 하는데 이리 생각했으면 어때요? 벌써 늦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인식하셔야만 앞으로 대마도 쓰시마 구주 갈 때 바다를 여러분들 같은 동료들한테 설명해 줄 때 오늘 이 유튜브가 대단히 유익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유튜브 제목이 대한해협의 역사를 지켜야 대마도가 한국 영토가 된다. 다소 국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대한해협이 무엇인지 스시마 해협이 무엇인지 현해탄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져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시는 분들은 이 유튜브를 안 보셔도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어물쭈물 한다든지 어때요? 개념이 헷갈리면 대마도를 우리나라 고대 영토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 오늘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문기사에 이런 신문기사가 났습니다. 대한해협 소용돌이 해수흐름도로 해가지고 거제의 가덕도에서 대마도 사이에 소용돌이 해수가 어떤 흐름을 흐르는 가지고 이걸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의 잘못된 점은 무엇일까요? 모르겠죠? 대부분 모르고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의 잘못된 점을 짚어내는 분들은 나름대로 바다의 역사를 공부하신 분입니다. 우리나라 주변의 바다 역사를. 자, 이 지도의 문제점이 뭔지를 모른다. 그러면 헷갈리고 있고 모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저 그림의 문제점은 뭘까요? 이제 답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1980년 바로 8월 10일입니까? 조련치가 대한해협을 횡단했습니다. 자, 그 기사 내용을 보시면 1980년 8월 11일 아시아의 물개 조련 선생이 부산 다대포 앞바다에서 방파제를 떠난 지 13시간 16분 만에 일본 대마도에 도착하여 대한해협 48km를 횡단하는데 성공했다라고 기사를 우리나라 모든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대한해협 횡단 30주년을 맞아 이제 2009년 이제 57세로 이제 준비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되어 있는데 참 이분은 아시아의 물개로 진짜 뛰어난 분입니다. 근데 여기 기사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이 내용의 잘못된 점은 뭘까요? 자, 조련 선생이 부산을 떠나서 대마도에 도착해가지고 48km를 횡단했는데 대한해협을 횡단했다라고 대한민국 기사에 떠들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대단히 좋아했을 겁니다. 왜? 조련 선생에 대해서 수영 실력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언론들의 발표를 보고 대단히 좋아했을 겁니다. 무슨 문제점일까요? 자, 그 다음 언론 기사를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1994년 KBS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열기구팀이 일본하고 어떻습니까? 일본 사람들하고 같이 손을 잡아가지고 대한해협을 횡단했다는 성공 TV 뉴스입니다. 해운대를 떠나가지고 영하 50도에 가까운 엄청난 추위와 산소 부족을 어려움을 뚫고 5시간 만에 일본 시모노세키 부근에 무사히 착륙했다라고 하면서 대한해협 횡단을 성공했다라고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앞 수영기사하고 뒤에 열기구 기사의 대한해협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벌써 눈치채셨습니까? 이 뉴스는 일본 입장에서는 대단히 재미난 점도 되면서 어때요? 한국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는 아주 좋은 비교 기사가 되는 겁니다. 자, 조련 선생이 건넜다는 대한해협. 자, 열기구를 타고 대한해협을 통과했다는, 횡단했다는 이 KBS 뉴스. 둘 중에 어느 기사가 잘못한 내용을 품고 있을까요? 또 다른 내용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노래 사의 찬미 아시죠? 사의 찬미. 바로 김우진과 윤덕심의 이룰 수 없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누구나 이 사의 찬미를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더욱더 유명해져 가지고 레코드판이 엄청나게 팔렸죠. 자, 저 두 분이 부부는 아닌데 사랑을 했는데 사랑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몸을 던진 데가 어디냐? 바로 현해탄입니다. 자,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도 사의 찬미라고 드라마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1926년 8월 5일자 조선일보에 8월 3일 날 밤 11시에 시모노세키를 떠나서 부산으로 향하던 자, 거기서 양장을 한 여자와 중년 신사 한 명이 서로 껴안고 갑판에서 도련이 바다에 몸을 던졌는데 종적을 찾지 못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원이 밝혀졌는데 남자는 김우진, 여자는 윤덕심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선 사회가 들끓었죠. 왜? 윤덕심은 여러분들 지금으로 말한다면 소프라노, 한국 최초의 소프라노로 할 수 있는 그런 가수였습니다. 자, 그분이 번역한 한국어 가사가 바로 여러분들 사의 찬미 오른쪽 내용입니다. 원래 이 내용은 어때요? 다뉴브강의 잔물결이라는 그 내용인데 이것을 우리 한국어 가사로 번역한 분이 바로 윤덕심이라는 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사의 찬미가 이분이 뭡니까 보면 번안한 책입니다. 번안한 내용이죠. 자, 여러분들 그 내용 한번 보시고요. 광막한 황해에 달리는 인생아 너의 가는 곳 그 어디냐? 쓸쓸한 세상 험악한 고해에 너는 무엇을 찾으러 가느냐? 사의 찬미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현해탄 보겠습니다. 현해탄은 어디입니까? 어떤 분은 현해탄이 바로 부산 앞쪽에 바다가 현해탄인 줄 알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현해탄에서 뭐 했다면 어때? 그 현해탄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자, 우리나라 국어 표준어 사전 보겠습니다. 자, 현해탄은 어디입니까? 대한해협의 남쪽 일본 후쿠오카현 서북 쪽에 있는 바다다. 그 다음 고유명사 다음 한국어 사전은 대한해협의 남쪽과 일본 규슈 서북 쪽에 있는 바다를 바로 현해탄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자음으로 읽은 음이다. 요리 되어 있죠 보면요. 자,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옛날 포스터 현해탄은 알고 있다. 뭘 알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자, 현해탄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한해협 현해탄 기억하셔야 되고 자, 현해탄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지도 보시죠. 위에가 이끼섬이고 바로 밑에가 뭐죠 보면요. 바로 구주의 이제 본토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기에 뭐냐면 저 앞에 문영왕이 태양생한 지역이 섬이 있고 그 밑에 가라스시가 있죠 보면요. 옛날에 아마 이 지역이 가야 사람들이 아마 엄청 다니는 이렇게 바다인 것 같습니다. 가라해가 저기에 있습니다. 자, 현해탄 구분하시죠? 현해탄은 우리나라 대한해협 아닙니다. 대한해협 아니고 바로 대마도 다음에 이끼섬, 이끼섬 다음에 어때? 구주에 들어가는 그 바다 사이, 그 사이가 바로 현해탄입니다. 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1954년에 자, 우리나라 한일 축구가 열렸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한국 축구 대표 선수들이 각서를 쓰고 갔습니다. 그게 이제 공개된 내용 여러분들 오른쪽 기사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냐? 떠날 때 뭐냐? 각서를 썼는데 일본에 지면 모두 헤나텐에 빠진다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어디 바다에 빠져야 되는지 알겠죠? 자, 여러분들 대한해협에 빠지는 것이 헤나탄이, 물론 나중에 보시면 대한해협하고 헤나탄의 관계 여러분 아실 건데 헤나탄의 정확한 위치를 보셔야 됩니다. 바로 구주 앞바다입니다. 이끼섬 가기 전에 그 앞바다가 바로 헤나탄입니다. 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들 개념을 오늘 정리를 먼저 하고 들어가는데요. 정확하게 이거 여기부터 이해하셔야만 이제 제가 바다의 역사를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때요? 대한해협, 지금 코리아죠. 보면 대한해협은 지금 보시면 어때요? 위에가 뭐죠 보면요? 서쪽에 채널이라 되어 있고 밑에는 쓰시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표기로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중요한 건 다행인 것은 뭐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대한해협은 앞에 여러분들 제 옆에 봤던 대한해협의 그림이 잘못된 거 찾아내렸죠. 뭐냐? 일본에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함부로 못 빼는 것이 뭐냐면 대한해협은 뭐냐? 바로 우리나라와 대마도 사이가 대한해협이 아니라 대한해협은 우리나라하고 구주 사이의 모든 바다가 대한해협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일본에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쓰시마 해협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가지고 지도에 표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히네탄까지 자 이끼섬에서 뭐다? 구주 가는 지역을 히네탄이라는 그런 바다 이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오늘 이 강의 들으시면 모든 게 이제 이쪽 바다에 대한 정리가 끝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하는 역사는 국제학술지, 지도 문서에 나타난 대한해협 해양 지명과 경기에 대한 인식 변화라는 변도성 최병주 선생님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고대 지도하고 과거 지도하고 내용 자체를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깊은 내용을 알고자 하시는 분은 지금 화면에 있는 두 분의 논문을 뽑으셔가지고 이쪽 바다의 역사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지도 보시기 바랍니다. 1732년, 1794년, 1808년, 1835년 지도의 빨간 박스는 제가 친 겁니다. 보시면 어때요? 그 바다 사이 대마도도 보일 건데 여러분들 충격적인 내용이 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 뭐라고 나옵니까? 바로 코리아의 바다. 자, 이걸 이제 우리는 한자로는 옛날에 조선해협이라고 했죠. 하지만 영문 표기로는 어떻습니까? 코리아로 써가지고 한국의 해협으로서 이렇게 표기를 1700년, 1800년 그대로 다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바다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대마도였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으로 말한다면 어때? 조선해협, 대한해협의 안에 있는 섬이 뭐다? 대마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마도는 어떻습니까? 지도상으로 바다의 역사로도 대마도는 한국의 역사 영역이었고 그렇게 1808년 지도에는 대마도가 한국 영토라고 빨간색으로 붉은색으로 색칠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왜 바다의 역사가 중요한지 알겠죠? 바다의 땅 이름, 바다 이름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오늘 아실 거고 바로 옆에는 바로 동해라고 다 표기된 것을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한국해라고 걸프 오브 코리아라고 되어 있죠. 동해는. 자, 여러분들 이거 꼭 챙기셔야 됩니다. 자, 설명글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있대요. 1732년에 발간된 지도 아시아 전도 처음으로 프랑스어로 대한해협을 뜻하는 그런 표기가 되어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서 뭐다? 이때는 전부 다 공통적으로 뭐다? 한국과 일본 사이 대마도 이끼섬 다 포함해가지고 이 바다를 뭐란다? 이 바다를 대한해협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 앞에 지도 본 것처럼 대한해협이 헷갈릴까요? 우리나라하고 대마도 사이를 대한해협이라고 왜 헷갈리게 됐을까요? 요거는 우리나라의
정부에서 시책을 잘못 둔 것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마지막에 소개해드렸어요. 요거 때문에 어때요? 국민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하지만 역사는 어때요? 역사는 증명하는 것이 한국의 바다는 뭐다? 바로 일본 열도 앞까지가 바로 대한해협이었다. 지금은 어때요? 다 뺏겼습니다. 왜? 지키지 내지를 못해가지고 있는 것도 못 지켜가지고 스시마 해협이라는 말이 생겨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분리된 해협으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역사를 어때요? 정치인들, 외교인들이 역사를 공부를 안 하고 하면 어때요? 요런 결과물, 동북공정 당하는 것처럼 똑같은 결과물을 당해가지고 바다도 뺏깁니다. 바다도. 자, 그 다음 지도 보겠습니다. 자, 6개의 지도가 나오는데 보시면 어때요? 영역을 줄을 꺼놨죠. 나름대로 일본이 뭐랬냐? 1936년이라든지 쪽이 나오죠. 지도 이름 보시면 어때요? 자, 여기 여러 가지 지도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어떻습니까? 일본이 나름대로 대한해협을 이리저리 줄을 꺼가지고 영역을 한번 분리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그런 그림인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지도의 모든 빨간 박스 안은 아직까지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조선해협이라고 정확하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자,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구주까지 섬 사이가 전부 다 뭐다? 조선해협이 됐다. 그러면 옛날에 한 예로 든다면 어때? 가야가 저 지역을 차지했을 때는 뭐다? 가야 영역, 가야가 차지한 바다는 어디다? 어디까지요? 여러분들 저런 걸 본다면 바로 구주까지가 바로 가야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런 연구 자체를 가야 연구 자체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 역사도 고대 바다 역사도 다 뺏긴 겁니다. 우리 거라고 아닌 주장을 안 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냥 넘어가야죠 보면요. 자, 그래서 1910년부터 1945년 지도를 분석해 보면 조선해협을 일본에서 나름대로 뭐다? 구분화를 시도를 했다. 하지만 구분하려고 했지만은도 조선해협이라는 것을 지우지를 못했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꾸 변화를 시키려는 시도는 보입니다. 자, 이거는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지도 1855년은 1870년 지도가 나오는데 자, 여기도 쭉 이러면 빨간 박스 보시면 이제 뭐가 하냐면 그 대한 조선해협이 아래 위가 글이 생기기 시작해요. 크게 보면 어떻습니까? 1855년 지도 보시면 크게 보면 어때요? 대한해협이라고 써놨죠. 그러면서 위에 살짝 글이 생기고 아래 글이 생깁니다. 1863년 지도 보시면 글이 생겼죠. 자, 웨스트 코리아라는 그런 해협이 생기고 밑에는 어떻습니까? 이스트 코리아. 자, 이거는 뭐냐? 자, 대마도를 사이로 동서가 나누는데 그 동서가 나뉘는데도 어때요? 여러분들 기가 찬 게 바로 대한해협입니다. 대마도 동쪽도 대한해협, 대마도 서쪽도 대한해협. 이것이 1863년 지도 뚜렷하게 보이죠? 아마 이거 보시면 충격 받으실 겁니다. 지도 보시는 분들. 자, 대마도 동쪽 서쪽이 전부 다 뭐다? 코리아라는 호칭을 붙였다. 여러분들 지도에. 자, 이제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논문에 요약된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해협을 하는데 동쪽과 서쪽을 나누면서 서편을 대한해협, 동편을 대한해협으로 표기해가지고 대마도를 중심으로 동서를 나눴는데 전부 다 뭐다? 대한해협인데 동쪽과 서쪽으로 표기를 했다. 자, 이제 아직까지 어떻습니까? 대한해협이 100% 살아있다는 증거겠죠. 자, 이걸 못 지켜내가지고 어때요? 지금 우리는 바로 대한해협의 바다도 반쪽아리가 지금 됐습니다. 자, 이렇게 대마도를 중심으로 동서도 대한해협이라고 썼던 것이 서서히 변화가 이제 보이는 지도가 여러분들 눈에 보일 겁니다. 자, 이제 뭐 일본의 노력이겠죠. 결국은요. 쭉 해가지고 뭐냐면 조선해협을 뭐라느냐. 뭐랍니까 보면 서수도, 동수도. 서쪽으로는 흐르는 물이 흐르는 거, 동쪽으로 흐르는 물이 흐르는 거. 표현은 코리아라는 이런 걸 하면서 채널을 하면서 서서히 코리아라는 용어 자체를 어떻습니까? 역사에서 뺍니다. 빼고 어때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용어를 쓰는 것이 이제 스시마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는데 보면요. 자, 여러분들. 자, 동서가 이제 자, 대마도 중심으로 동서로 나뉘어가지고 대한해협으로 표기하던 것이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면서
조선해협은 그대로 살짝 살려두면서 양쪽의 거리에 어떻습니까? 바뀌는 것이 뭐냐면 서수도, 동수도입니다. 자, 이제 결국 뭐에 보면요. 대한합 전체는 살아있지만도 양쪽 날개에서 조선이라는 용어를 빼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동서수도라는 개념으로서 지도가 쓰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지명제 이런 분석표. 자, 그러면서 뭐냐? 1945년까지 간행된 일본 수군 중간 부분입니다. 자, 수로지와 해도를 분석한 한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선은 1904년 러일전쟁 이후 자체 수로, 서지와 해도에 사용된 광의에 자, 조선해협을 점차 뭘로 바꾼다? 조선해협을 대마해협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1919년 조선 해서부에부터는 대마해협을 단독 표기하면서 대마해협을 뭘로? 반을 쪼갭니다. 말 그대로 대마도 위에서 한국까지가 조선까지가 조선해협이고 밑에는 대마도부터 어디까지요? 대마도부터 구주까지는 대마해협이라는 표기를 1919년부터 어떻습니까? 서서히 잡아넣기 시작합니다. 세계에서는 어때요? 세계인들은 바라볼 때 뭘 본다? 대한해협은 조선해협은 조선으로부터 일본 사이의 모든 바다가 조선해협, 대한해협이라고 했는데 일본 자체에서는 서서히 뭘 한다? 뭡니까 보면 분리시키는 작업을 해가지고 서수도, 동수수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 어떻습니까? 조선해협을 대마도 위쪽으로 대마해협을 대마도 밑쪽으로 해가지고 일본 쪽으로 해가 어떻습니까? 용어를 만들어내면서 분리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도 이름을 분석한 지도표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1878년 자료라든지 보시면 어때요? 쭉 지도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일본까지의 모든 영역을 원래 뭐다? 한국, 대한해협, 조선해협이라고 써놔놓고 자, 뭐 어떻습니까? 1905년 7월 빨간 박스 보시면 어떻습니까? 밑으로 보시면 이제 조선해협이라는 용어는 어디로 보면요. 살살 빼고 대마해협이라는 용어로 갖다 쓰면서 분리 작업을 시작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체크해 놓으시죠 보면요. 자, 이래가지고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 성공해가지고 지도가 바뀐 겁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십시오. 1920년, 22년, 36년, 43년 지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가 나옵니까? 아래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조선해협은 대마도 위쪽이고 밑에는 스시마 해협이라고 아예 용어가 자리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어떻습니까? 바다를 반을 뺏긴 겁니다. 역사를 지켜내지를 못해가지고 반을 뺏긴 겁니다. 그러면 강복 후에 이것을 찾았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또 한 번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에서 실수를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여러분들? 자, 그 지도 조금 더 한번 보겠습니다. 45년, 50년 지도에 보시면 어때요? 아예 이제 대한해협은 대마도 위쪽이 대한해협이고 대마도 밑쪽은 스시마 해협이라고 아예 굳어져 버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논문에 대해 설명은 요리 나옵니다. 1904년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주도 면밀한 지명 변경 작업에 힘입어 일본 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광해 영역에서 대한해협은 뭐다? 대마해협으로 대한해협 동수도는 대마의 동수의 해양 지명으로 바뀝니다. 여러분들 잘 자, 여러분들 여기서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표기는 뭐다? 원래는 뭐다 하면 뭡니까 보면 조선에서 일본까지 모든 바다가 뭐다? 대한해협이다. 조선해협이었다. 그런데 중간에 어때요? 용어가 나온 것이 대마도를 사이로 동쪽에 대한해협, 서쪽에 대마해협이라는 용어가 나오다가 나중에 나온 것이 대한이란 조선이라는 용어를 빼고 어떻습니까? 서수도, 동수도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뭐냐면 대마도의 동쪽, 대마도의 서쪽이라는 개념으로 용어가 바뀌어가지고 대마도 중심으로 어때요? 용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대마도 위쪽은 뭐라 되어버렸죠? 대한해협이 되어버리고 대마도 밑쪽은 뭐다? 스시마 해협이 되어버린 겁니다. 구분하시겠죠?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대한해협, 조선해협을 일본에게 반을 뺏긴 사건을 정확하게 더욱더 확고하게 만들어준 작업이 1950년 1월 16일 국무원고시 제7호 국호 및 일부 지방명과 지도색 사용에 관한 것에 대해서 법이 만들어지면서 완전히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북한 계례정권과의 확인한 구비를 짓기 위하여 조선은 지명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조선해협은 대한해협으로 고쳐 부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겁니다. 자, 여러분들 북한의 이름이 조선이 되는 바람에 자, 남한은 대한민국이 되는 바람에 옛날에 쓰던 뭐다? 조선해협이라는 용어에 조선을 빼게끔 어떻습니까? 국무원고시가 떨어진 겁니다. 요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때부터 일본은 기선을 잡고 대한해협에서 자기들 바다를 분리시켜가지고 쓰시마 해협을 잡아넣는 작업을 성공하게 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요거 잘 포인트입니다. 자, 1950년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북한 정권이 조선이라는 용어 썼기 때문에 조선해협에 무엇을 쓰지 말라? 조선을 쓰지 말고 대한으로 쓰라 했기 때문에 어때요? 그러면서 원래 조선해협이 조선과 일본 사이의 모든 바다를 가르치는 용어인데 요때 어떻습니까? 일본이 뭐라냐? 일본이 서수도 대신에 통용되기로 했던 조선해협이 좁은 영역의 대한해협으로 바뀌게 되어버립니다. 자, 여러분들 요때부터 우선권이 뺏겨가지고 대마도와 일본 구조 사이의 바다가 뭐냐? 조선해협이라는 용어를 못 쓰게 됨으로써 쓰시마 해협이라는 용어가 들어가게 된 배경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참 미쳐 환장하겠죠? 자, 정치라는 사람들은 이것까지 바다까지 지킬 생각을 하고 고쳐 써야 되는데 그냥 북한 정권 이름이 조선이기 때문에 조선해협이라는 용어에 조선을 빼라. 그래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대한이라고 고쳤는데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어때요? 일본이 분리 작업을 시도해가지고 대한해협은 조선에서 대마도까지다. 그리고 대마도와 일본 사이는 뭐다? 원래는 대한해협이었는데 쓰시마 해협. 그것이 바로 서수도, 자기들 쓰던 서수도 용어를 갖다 붙여가지고 어떻습니까? 붙임으로써 쓰시마 해협이라는 용어를 확보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까? 자, 요래 가지고 우리나라 여러분들 바다, 일본 사이에 동해도 지금 일본해로 바뀌는 과정에 자, 남해 쪽에 어떻습니까? 남쪽, 동남쪽에 어떻습니까? 이 바다, 일본하고 연결된 구조하고 연결된 바다도 지켜내지를 못하고 반을 일본에게 뺏기가지고 대마도도 어떠세요? 일본의 섬이 돼버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영상 잘 들어보시면 너무나 충격적이고 정리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다는 걸 알 겁니다. 요거 정확하게 바다의 역사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1985년부터 2006년 사이에 여러분들 유럽이라든지 일본, 중국에서 조선 해협이라는 것을 어떻게 썼는지 범위를 여러분들 빨간 박스를 보시면 모두가 일본까지가 대마도를 거쳐서 일본까지가 바로 대해협이라고 썼다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실 겁니다. 저 역사를 우리는 지켜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다도 반을 뺏겼던 겁니다. 자, 이 페이지에서 여러분들 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대한합은 여러분들 이제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되죠. 대한합은 뭘 이야기한다? 원래 조선해협인데 바로 부산 김해 거제 앞바다에서 바로 구주까지 전체 바다가 조선해협이었다. 원래 이름은 조선해협이었다. 코리아라고 썼죠. 했는데 나중에 어떤 용어가 생기냐면 대마도를 중심으로 동쪽에 대한해협, 서편의 대합이라는 용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다시 용어가 생기는 것이 이제 일본 사람들이 해가지고 자, 동편 대한해협은 동수로로서 서편 대한해협은 서수로로서 용어가 생기기 시작하다가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동수로를 뭐라 부르느냐 쓰시마 해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쓰시마 해협으로 기록되고 있고요. 자, 서편 해협은 서수로로 불렸다가 지금 뭘로 돼요? 원래 대한해협. 자, 일본 바로 부산하고 부산에서 일본 구주까지 모든 바다를 통칭하던 대한해협이 서편의 대한해협, 대마도와 부산 사이 그 바의
원래는 서수로죠. 서편대한해협 서수로인데 이 해협을 대한해협으로 지금 바뀐 겁니다. 바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대한해협이 반이 줄어버린 겁니다. 대마도도 대한해협의 가운데 섬인데 어때요? 대마도를 중심으로 쓰시마해협, 대한해협으로 나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PT 보실 때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실수한 것이 뭐다? 부산과 대마도 사이가 대한해협이라고 표기한 자체가 실수고 바다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저런 실수를 한 겁니다. 원래는 어때요? 역사를 올바르게 짚었다면 지금 일본에서도 감히 말을 못하는 것이 바로 부산 바다에서 구주까지가 원래 조선해협이었다. 가야가 차지할 때는 가야해협이 될 수도 있고 보면요. 저기에 바로 조선해협이었는데 1950년을 계기로 북한이 조선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우리는 조선을 쓰면 안 된다 해가지고 어때요? 조선해협을 대한해협으로 써버리는 바람에 우선권을 그때 일본이 차지를 해가지고 야 그러면 대한해협은 대마도와 부산 사이가 대한해협이었고 대마도와 구주 사이는 원래 쓰시마해협이라고 자리를 잡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물론 대일항쟁기 일본 제국주의 때부터 작업을 해가지고 결국은 광복 후에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정부에서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역사 개념이 바로 잡히지 않을 사이에 일본은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동편의 대한해협을 쓰시마해협으로 표기하는 데 성공을 한 겁니다. 이제 정리되겠죠? 이 지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정리되었습니다, 오늘. 자, 그러면 이제 이 지도 보시면 어때요? 뭐가 잘못됐는지 아시겠죠? 자, 앞에 왼쪽 지도는 대한해협이라 써놔놓고 위에는 부산해협, 쓰시마해협이라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정확하게 표기한다면 어때요? 부산해협도 쓰시마해협도 뭐다? 저런 용어가 원래 없었다. 저기는 전부 다 원래 대한해협이었다. 그리고 동서대한해협으로 나뉘는 것이 올바른 거고요. 자, 현해탄은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현해탄은 바로 이끼섬과 바로 구주 사이에 그 바다가 여러분들 현해탄이라는 거. 절대로 대한해협이 아니라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영상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대한해협의 역사가 다 정리되죠. 그리고 앞으로 역사를 지켜내야 될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아시겠죠? 특히 바다의 역사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다를 잊지 못한다면 대단히 큰 실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역사를 지켜내지 못하고 이것을 남의 나라 역사로 이야기한다든지 한반도 역사는 역사가 없었다느니 이런 발언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독도, 대마도 모든 것이 일본의 역사로 기록되는 그런 역사를 주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부로 지명을 가지고 대륙의 역사를 논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시고요. 오늘 바다의 역사 바로 조선해협 자, 이 역사도 지켜내려면 어때요? 이 역사를 연구를 해야 됩니다. 또 설마 대한해협, 조선해협을 중국 땅에 갖다 놓지는 않겠죠. 여러분들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문화TV에 응원해 주신 분들,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좋은 사료였으면 반드시 녹화해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자, 같이 가시는 우리 동지분들 이름을 가지고 이 영상을 또한 역사에 남기겠습니다.